안녕하세요. 오늘도 바가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인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 6단지에서 27평이 무려 27억까지 신고가를 연달아 갱신했습니다. 21억대에서 27억까지 약 5개월 만에 상승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만 무려 55건, 그리고 전체 거래 건수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실수요자,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구청의 허가를 받고 매수가 가능한 단지인데 이런 토어제 구역에서, 그리고 재건축 단지,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래가치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이런 기대감에 매수를 하는 건데, 이 재건축 단지의 전체 거래 건수가 300건이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중개업소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사라진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잠시조공 5단지 장미아파트랑 목동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목동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많이 소통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매물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매물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매물이 없었고, 지금 매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액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는 그런 대기 수요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은 목동 6단지가 가격이 오를 수 있었던 핵심은 재건축 조합 설립과 추진 속도입니다. 이 목동 6단지 같은 경우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품에 안았는데요. 5월 22일이죠. 5월 22일 목동 6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5월 22일에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 후 9개월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모습이고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평균적으로는 3년에서 3년 9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6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 그러니까 추진위를 설립하지 않고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해당 기간을 대폭 줄인 그런 모습이고요. 이 조합 설립 전에 구성하는 추진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바로 조합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 속도를,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고요. 목동 6단지 같은 경우는 1986년도에 지어졌죠. 이 6단지만 말씀드리면은 10만 2424.6제곱미터 이 대지인데, 이 대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 299.87%, 299.87%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까지 건립된다고 합니다. 목동 6단지는 지상 최고 49층 그리고 용적률 299.87%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약 2173가구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더해지고는 있지만 지금 가격이 합리적인가? 를 한번 짚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목동 6단지 이런 재건축 기대감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지금 27평이 26억, 27억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억, 27억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지금 헬리오시티의 34평 전용 84가 최근 거래가 2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매물의 시세는 26억에서 28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대 형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동 6단지 재건축 기대감 더해지고는 있지만 조합 설립 인가도 좋아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도 초기 단계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억으로 주고 지금 초기 단계면은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 소요기간이 1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 대비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목동 6단지 목동 6단지가 있는 이 목동 맞습니다. 과거 서울 3대 학군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헬리오시티랑 목동이랑 비교했을 때 학군으로 보면은 목동이 유리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3대 학군지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과거 때는 중위권 상향 평준화에 강했고 내신 중심 교육 환경이 탄탄했었죠. 근데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대치, 반포, 송파 이런 학군이 정시나 지사고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대비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학군은 어느 지역이 또 우세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송파나 반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진학을 전략적으로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목동은 학군지라는 이름값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이 확장성은 좀 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동이랑 헬리오시티랑 제가 비교해드렸으니까 헬리오시티 좀 더 말씀드리면은 특히 헬리오시티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군입니다.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 사립, 예체능, 사교육, 접근까지 모두 가능한 거에 플러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군이다 라는 점에서는 자녀 맞춤형 교육 전략이 가능한 송파구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이렇게 금액과 학군 비교해 봤는데 실거주자에게 중요한 건 저는 지금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의 현재 만족도, 현재 거주 만족도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완료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지금 재건축이 조합이 설립이 목동 14개 단지 중에서 최초예요. 첫 단지니까 조합 설립이 된 첫 단지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이슈가 되고 가격이 오르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합 설립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구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입주나 뭐 이주 불확실성 아니면은 지금 이슈되고 있는 제초한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반면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초, 중, 고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 가락시장,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강남 접근성까지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개발 계획에는 2030 도시개발 계획에는 잠실 마이스 단지를 비롯해서 동남권에 집중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수서역의 수서역 복합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서역까지는 헬리오시티에서 자차 기준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수서역에는 지금 삼성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보다 2배 규모, 서울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신세계백화점이 입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GTX-A, SRT, 교통 완벽을 헬리오시티 단지에서 자차로 2분이면 누릴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10분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 기준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해당 공간, 해당 지역에서 삶이 편안한가
있을까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실거주 가치를 평가했을 때 어느 아파트 단지나 어느 지역이 진짜 살기 좋은지 이 실거주 평가를 할 때는 전세 월세 수요로 지표를 삼고 있는데 헬리오시티 34평 같은 경우는 전세가 11억에서 12억 하고 있고 월세는 보증금 1억 기준에서 1억 기준 50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뿐만 아니라 전월세 수요가 강력하죠. 강력하고 진짜 새로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재계약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유출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게 바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를 반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재건축 이슈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어제의 가치, 이 토어제 부분은 헬리오시티랑 일치해요. 똑같이 공통점인데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축 단지고 그리고 이런 노후화가 진행된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헬리오시티가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재건축 미래 기대냐 아니면은 현재 실거주 만족도냐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 좋아요. 좋은데 재초안 그리고 이주 그리고 공사가 지연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은 없습니다. 재건축이 이미 된 완성형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기대감은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이미 완성형 단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동 분명히 매력적인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27평을 27억을 주고 실거주하고 앞으로 이런 재건축 리스크까지 감안했을 때는 보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헬리오시티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나는 재건축을 몸테크를 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목동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서 이렇게 금액이 오른 상황에서 목동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잠시장미 아파트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건축을 설명드릴 때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재건축은 갈 길이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고 추진해야 될 단계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예측 불가하죠. 그런 리스크가 재건축 사업 진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받고 금액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기보다는 진행하면서 좀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이 꺼졌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매수 전략 포인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상담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면은 헬리오시티는 이미 서울 동남권의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보다 비싼 재건축 그것도 노후단지의 실거주라면은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 타이밍, 이 입지, 이 가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헬리오시티 34평 혹은 잠시장미 1차 아파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매물, 그리고 동 라인 추천, 그리고 실거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포인트까지 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고 상담 번호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 가족에게 중요한 집 한 채 함께 정확하게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